어쩌면 들으시는 분들이 제 목소리가 목소리가 조금 평상시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귀가 열리신 분들은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평상시에 그냥 들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벌써 감 잡으신 분도 있고 감을 못 잡으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정인교도 감기 걸렸네?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뭐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즘 사실 제가 녹록치 않은 시간들을 벌써 오랫동안 지나가고 있는데요. 참 이게 감기라는 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면역력이 떨어질 때 오는 게 감기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선은 마음이, 또 하나는 그것이 피로가 되고, 피로가 누적되면 간이 지치고, 간이 지치게 되면 간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온몸에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는 뭐 제가 누누이 이제 그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감기가 왔는지에 대한 거를, 저는 이제 감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얘기부터 하면, 저는 감기 올 때, 저도 왜 평생 살아도 감기 수없이 많이 왔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난 뒤부터는 우선 감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생님의 몸에 들어가서 선생님의 감기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몸에 대한 감기에 대한 것을 아무튼 누누이 깊이 있게 이제까지 알아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전에는 감기 기운이 있다. 참 희한하게도 콧속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관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콧속이 건조하다는 게 아마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콧속이 건조해지면 이거 감기 오는구나. 즉 감기의 증상의 표현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찌끈거린다, 또는 어지럽다, 눈이 충혈된다, 어깨가 무겁다, 또는 손발이 잘잘거린다, 갑자기 체온이 올라간다, 너무도 추위를 느낀다, 기침이 시작되고 있다. 증상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이번에 참 새로운 걸 한 가지 알았습니다. 사람은 세월이 지나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변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 변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겠지만, 이번에 감기라는 것은 콧 속의 건조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저는 이번에 이제 감기 기운이라는 것은 추위가 먼저 오더라고요. 지금 바깥의 온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아직까지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올 여름에 제가 저와의 싸움, 저와의 한번 이겨냄을 위해서 그럼 좋다. 집에서는 선풍기를 켜지 않고 올여름 한번 놔보자. 여름이 시작되면서 제가 그 약속을 했어요. 근데 웬걸요? 하필이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더운 여름에 제가 그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결론. 벌써 이제 날이 좀 선선해지기 하겠죠. 에어컨 한 번도 안 켜고 지났습니다. 대신에 선풍기는 끼고 살았지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땀이 그냥 비 오듯이 흐릅니다.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땀 얘기하다 보니까 다음에 또 이럴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우나에 가서 흘리는 땀과 운동을 하면서 흘리는 땀에 나중에 수건으로 닦고 난 뒤에 냄새가 다릅니다. 운동을 하면서 흘린 땀이라는 것은 꼬리꼬리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런데 사우나에서 흘린 땀은 그 꼬리꼬리함이 훨씬 미치지 않고 나지도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우리 몸에 노폐물과 함께 독소가 나와서 그런 찌꺼기가 나오는 건 있던 땀이니까, 그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먼저 잊어버리기 전에 한마디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무튼 이번에는 추위를 느끼면서 땀이 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콧속에 건조함은 전혀 없고요. 근데 이제 오늘이 그러니까 오늘, 어제, 그저께, 그냥 며칠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부터 3일 전인데 약간 느낌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까 몸이 그냥 천근만근이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근데 막상 어제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몸이 좀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 근육통이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제가 이제까지 감기 기운이 왔을 때 코가 건조해지는 거 외에는 크게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진행하다 보면 기침을 한다든가 근육이 아프다든가 열이나 이런 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하나가 다 오는 거예요. 무기력같이 그냥 쫙 다운이 되더니 식은땀이 나더니 약간 추위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제 아침에는 근육통이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 아침에도 운동을 잠깐 시작을 했어요. 운동할 힘은 있으니까 했는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아, 오늘 운동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안 했어요. 어제 아침 경우는 뭐 아예 안 했고. 그래도 이제 어제 일도 좀 있고 해서 나와서 일은 했죠. 또 일을 하고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일찍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고 저녁 9시에 자리에 누웠습니다. 몇 시에 깰게요? 6시까지 그냥 훌로 잤어요. 요즘 최근에 그렇게 잔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어제는 아주 깊이 잠이 들고 6시에 그렇게 깨고 나니까 한결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다른 때 좀 심할 때에는 저도 뭐 한 일주일 열을 앓은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감기약은 거의 먹지 않았죠. 너무 심할 때 병원 가서 주사 한번 맞은 적은 있지만 그래도 뭐 거의 뭐 감기약은 잘 안 먹습니다. 감기에 대한 것을 그럼 잠깐 살펴보고 합시다. 감기는 왜 오는 걸까요? 면역 질환이라니까 면역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감기는 뭐로 오는 것이죠? 그건 말 그대로 바이러스입니다. 감기 바이러스. 그런데 왜 멀쩡하다가 기운이 없고 떨어질 때 왜 감기가 왔을까?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그 감기 바이러스는 항상 내재하고 있어요. 이런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어느 곳에 어느 장소를 갔는데 거기에 감기 걸린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내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니까 나에게 들어오면서 내가 면역이 없는 상태 같으면 바로 뿌리를 내리죠. 그래서 내가 어딜 갔는데 거기에 감기 걸린 사람이 하나 있을 때 금방 감기가 옮아왔다.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겠습니다. 어느 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500명 있다 칩시다. 점심에 이제 급식을 하는데 전부 다 식판을 가지고 밥을 맛있게 다 먹었어요. 근데 마침 거기 구기듬 어디에 식중독균이 잠깐 들어있었다고 칩시다. 난리가 납니다. 그냥 뭐 설사하느라고 화장실 가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문제가 됐던 자리에서도 그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50명이 한 자리에 있었어요. 뭐 어느 장소라고 칩시다. 그런데 거기 아주 감기가 심한 자리에 콜록콜록 했다 칩시다. 거기 사람이 감기 다 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면역력이라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감기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내가 저 같은 경우는 감기가 미리 온다는 신호는 이렇게 온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 지금 목소리가 오늘 아침보다는 조금 더 좀 떨어졌어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막상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 목소리가 감기 목소리가 좀 많이 오고 있다는 걸 저도 느낍니다. 근데 이 정도 아니에요. 이거보다 좋았어요.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좀 그렇다는 건데 자 아무튼 시작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평상시에 나는 어떠한 건강의 척도를 지니고 있는가? 그건 뭐 거두절미합시다. 그냥 늘 얘기하니까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마음 편히 몸 따뜻하고 운동하고 그래서 아침에 컨디션 눈 딱 떴는데 너무 잘 잤다. 이것이 반복되면 감기 절대로 안 옵니다. 여기에서 저 몇 년 전에 아주 전 세계를 약 올렸던 거 바로 뭡니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있으면 또 옵니다, 이제 그게. 근데 올 때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놈이 올 거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영상에 올렸습니다만은 그때 맞은 백신에 의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많은 의사들이, 많은 연구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백신을 맞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백신을 맞고 난 뒤에 몸에 어떤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병원을 전혀 몰라요. 근데 본인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흔히 백신의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 가서 백신의 부작용을 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한번 참고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백신 안 맞았습니다. 물론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돈도 먹었습니다. 근데 백신 안 맞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왜 그때 안 맞았냐면 요즘 보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독감 백신이라는 것을 뭐 1년에 한 번씩 맞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원치 않아요, 사실. 맞으란 얘기를 안 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얼마만큼의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런 사람은 특히나 안 된다는 건데 독감이 유행하시겠다. 뭐 백신 하면 맞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저는 그것은 분명히 어떤 어려움을 닥칠 수 있다는 경고를 제가 드립니다. 평상시에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감기 기운이 벌써 살짝 모든 건 예방 차원이니까요. 근데 어떻게 못해서 감기 기운이 들었다. 미열이 나기 시작했다.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다. 근육통이 생기기 시작했다. 머리가 몹시 아프기. 아무튼 뭔가 이렇게 있을 때 저는 그래서 정말 약국의 약보다도 더 좋은 약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이 세 가지를 짚습니다. 첫 번째, 소금이에요. 두 번째, 꿀입니다. 세 번째, 비타민 C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로는 저는 냉장고의 냉동실에 프로폴리스라는 것이 있죠. 이 프로폴리스라는 것은 뭔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폴리스를 항상 냉동실에 넣어놓고 조금 뭔가 좀 이럴 때 그때는 이제 꺼내서 차로다가 이렇게 마시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적극 권하고 싶고요. 그럼 꿀과 소금과 비타민C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감기가 오지 않은 평상시에도 보통 우리가 이제 비타민C 같은 경우는 1000ml, 2000ml, 3000ml 이렇게 돼 있죠. 저 같은 경우는 2000ml짜리를 주로 이용하고 경우에 따라 3000ml짜리도 있긴 있는데 평상시에 하루에 한 개 정도는 늘 먹어요. 그럼 감기 올 때 바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저는 3000ml짜리 3개를 입에다가 다 털어넣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소금을 그리고 꿀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뜨끈뜨끈한 아주 따끈따끈한 차를 준비하는데 우리 몸에 열을 높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제 생강이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로즈마리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열을 좀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그 로즈마리라고 하는 그 차 종류가 있죠. 이게 그것과 그리고 생강차 그 대추와 함께 끓여놓은 거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저녁에 그렇게 해서 먹고 난 뒤에 바나나가 필요합니다. 왜 잠을 깊이 자야 하니까. 그래서 바나나 하나, 잘 익은 바나나 한 개. 어제 이제 그렇게 먹고 잤어요. 정말 6시까지 한 번 딱 일어났습니다. 한 4시 반쯤 그 소변 때문에 일어났다가 그리고 또 잤는데 6시에 일어났죠. 그렇게 자고 나더니 한결 가볍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왜 오늘 이것을 찍게 되냐면 저는 이것을 단 3일 감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의 컨디션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오늘 좀 일찍 쉬면 내일이면 멀쩡해지겠다는 제 감을 잡아요. 그래서 저는 단 3일의 감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그때 이제 국민학교 입학식을 하게 되면 가슴에 뭘 걸고 갔습니까? 어머니가 입학식 가기 전에 뭘 채워줬습니까? 바로 손수건, 가슴에다가 명예의 손수건을 딱, 뭐 하라고 채워줬죠? 콧물 닦으라고. 아마 이거 기억하는 사람들은, 장로님 이거 기억하세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열심히 뛰어놉니다. 친구들이랑. 여름엔 잘 안 그렇지만 겨울 되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저는 기억을 해요. 늘 뭐가 흐릅니까? 콧물이 흘러요. 그럼 콧물을 그때 손수건을 그때 이제 안 차고 다니니까 그 콧물을 뭐로 해결을 합니까? 옷 소매예요. 훌쩍.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 드리면 요즘 젊은이들은 아마 깜짝 놀랄 텐데 소매 여기가 주로 그때 이제 검정 저고리가 많았죠. 여기가 어때요? 반들반들했습니다. 콧물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어린 시절에 왜 겨울 내내, 물론 다는 아니지만 겨울 내내 지나가도록 감기를 달고 살았을까? 또 심한 감기가 왔다 할지라도 제가 어릴 때 기회에도 3, 4일이면 끝났어요. 근데 지금 감기 2달, 석 달 달고 사는 사람이
세고 셌습니다.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좋은 거 먹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한다 할지라도 내 몸의 면역력은 차라리 그때보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인스턴트 식품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 데다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저도 이제 꽤 됐습니다만은 그는 이제 암 환자였는데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은 이제 힘들다라는 선고를 받고 뭐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으니까 산속을 갔어요. 산속에 가서 모든 식단과 모든 걸 다 바꿨어요. 제가 그때 그 사람과 함께 제가 이제 이따가 찾아가기도 했죠. 저한테 왔지만 그때 만들어낸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3개월을 못 넘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때 제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걸음만 걸을 수 있다면 암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그런데 감기를 어떻게 거기에다 비교하겠습니까? 공기는 정말 필요합니다. 또 하나 있죠. 물입니다. 그래서 공기와 물과 나머지 먹거리만 제대로 되고,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하면서 그것처럼 좋은 자연요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건강을 잃다 못해 잃어버리니까 요즘 뭐합니까? 힐링센터가 전국에 좀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의 사람들일 텐데, 저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에 있다가 내가 시골에, 내가 또는 그런 힐링센터에 갈 수 있는 여지와 여건과 금액이 안 된다. 저한테 오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저는 서울 한복판에 있어요. 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다 있습니다. 대신에 먹거리 꼭 먹어야 할 거 위주로 하고, 운동 필수로 하고, 폐활량 떨어지지 않게 하고,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좀 자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뭐겠습니까? 마음이 조금이라도 좀 편안할 수 있게.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이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종아리가 그냥 이따만 해요. 그냥 모강지가 이따만 하고 알통이 이만합니다.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의 건강을 이렇게 비교해 가는 것도 얼마든지. 그러면 이제 자 끝으로 이미 감기가 왔다. 일주일 내에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원기와 저항 면역력은 깨끗한 피가 장담을 하고, 그 깨끗한 피가 몸 전체를 도는 순환기라는 기본돼서 기본 질서가 이루어지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몸 전체를 통제, 관리, 운영, 재생, 회복, 소통, 유지시켜주고 있는 두뇌의 능력이 얼마만큼 활성화되고 있냐,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몸 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얼만큼 깨끗한 피를 만들어내고 그 일을 다 하고 있는지, 그 결과는 뭐로 본다 그랬습니까? 그건 대변을 보면 색깔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대변에 물 위에 뜬다, 황금색이다 등등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운동을 함으로 인하여 내 근육량이 얼만큼인지, 그런 거를 매일같이 습관화 들이면서 꾸준히 이어갔을 때 그 건강은, 저는 얘기합니다. 헬스클럽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 너무 소소하다 그러겠지만, 헬스클럽 미안합니다. 꼭 가야 할 경우, 그때는 그렇지 않을 땐 집에서 하십시오. 집에서 내게 맞는 맞춤형을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기구는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요즘엔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누군가를 좀 만나면 찍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머리부터 발고 모든 문제에 대한 거, 그 해결할 수 있는 운동법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100가지가 훨씬 넘는 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걸 좀 준비하겠습니다만은, 감기 왔습니다. 그러나 곧 없어질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내일이면 깨끗해질 거로 생각합니다. 내일도 분명히 찍을 테니까 어떤지 좀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감기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건 감기는 걸리지 않아야 될까요? 걸려야 할까요? 답, 감기는 걸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감기, 우리 몸 전체를 AS 하는 것은 감기보다 좋은 역할이 없어요.
감기가 오게 되면 우리 몸의 나쁜 부위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감기는 이따금 걸리십시오라고 난 얘기를 합니다. 대신 이겨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 감기가 벌써 3개월째 가고 있다. 그건 안 돼요. 그럴 때 암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아무튼 감기 걸리더라도 빨리 얼른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 방법만 알고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